인천시가 패싱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유치를 위해 용역을 추진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고양까지 연결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송내동 신한일전기 공장 부지를 공업용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주거 용도로 바꿔 매각한다는 먹튀 논란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힘들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고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연결해 실정을 들어봅니다. 부평구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협의회를 열고 인천 제2의료원 설립과 캠프마켓 조병장 건물 존치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패싱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유치를 위해 용역을 추진합니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고양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우선 인천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유치를 위해 용역을 진행한다고요? 네, 최근 인천시 의회가 해당 용역 비용 예산을 승인했는데요.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사전 타당성 용역인데요. 이를 통해 이미 용역을 마친 서울시의 결과 내용과 내년 2월에 나오는 김포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최적의 노선을 찾겠다는 겁니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28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인데요. 지난 11월 11일 진행된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업무 협약에는 서울시와 강서구, 김포시만 참여했습니다. 인천만 배제된 것인데요. 당시 인천시와 서구는 건폐장 이전을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당시 협약에는 빠졌지만 인천 검단 지역을 빼고는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조성표 인천시 교통건설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요 검단 신도시만 해도 18만 3천 명, 18만 3천 명, 그 다음에 주변까지 하면은 3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실현시킬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인천시를 실질적으로 패싱해갖고는 이 사업이 실현이 안 되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이번 용역 역시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특히 5호선 연장의 중심은 검단 신도시라며 30만 명이 육박하는 검단을 경유하지 않고는 비용 대비 편익인 B씨가 0.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B씨 값이 1.0을 넘어야 하는데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데 서울시의 용역에서는 검단을 포함했을 때 값이 0.81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검단 주민들과 김포시까지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 최적의 노선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용역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인천시가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고양까지 연장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인천 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2호선 독정역에서 고양시 일산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길이 18.5km, 정류장 12곳으로 사업비는 2조 8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중 인천을 지나는 노선은 5.3km, 정류장 3곳입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지난해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인천시와 김포시, 고양시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인 B씨 값이 이를 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실시 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노선이 개통되면 서부 수도권의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A와
환승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통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업 진행 여부는 이달 말 통과 여부를 본 뒤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 연장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송효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송내동 신한일전기 공장 부지를 공업용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장 측이 지난해 해당 토지를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각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먹튀 논란도 있었는데요. 네, 부천시가 지역사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부천시는 대장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기존 도심에 있던 공장용지 물량을 대장신도시 기업단지로 옮기는 계획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부천 남부권의 공장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공장 재배치안입니다. 당초 부천시의 공장용지 해제 계획에는 부천 송내동에 신한일전기 공장도 있었습니다. 신한일전기 측이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부천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용도 변경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신한일전기는 해당 토지도 지난해 이미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매각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는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한일전기 공장의 경우 지난 2016년 정부의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 증개축한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당시 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신한일전기가 공장 부지 일부가 주거지역인 탓에 증개축을 못하고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는 상황이 되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오가며 공업지역 지정을 도왔습니다. 결국 부천시의 규제개혁 1호가 됐고 신한일전기는 공장을 증개축했습니다. 부천시는 그해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규제 해소 100서까지 발견하며 자랑하는 행정정책으로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부천시와 지역사회가 도와 증개축이 가능했던 신한일전기가 불과 몇 년 만에 공장 부지를 부동산 개발 회사에 파는 모습을 보고 먹튀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은 최근까지 신한일전기 공장 부지가 주거 용도로 바뀔 것이라고 보도했고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민선 8기 부천시는 결국 신한일전기 공장 부지를 공장용지 해제 면적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4일 신한일전기 공장 부지가 주거 용도로 바뀔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해당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공업용지로 그대로 존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6월 공장 사용 승인이 떨어진 곳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업용지로 존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좀 그래도 상점가에 온기가 돌 줄 알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한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한 배경에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삼중고라고 말할 수 있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통하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런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에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어떤 소상공인 업장에 찾아오는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채무 조정과 개인 회생을 알아보는 소상공인들도 많다고 하는데 또 그와 동시에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도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자 비용을 감내할 수 없어서 그리고 장기화된 코로나 영향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삼중고가 연속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 계획안을 내놓았는데요. 소상공인의 범위 기준이 현행 1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또 소상공인 기준 개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는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그 범위 기준은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과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을 같이 해야만 소상공인 범위로 정해졌던 사항에서 단위 지표인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거를 지금 범위 기준을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현 사항에서 단순하게 그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것은 현 뭐 근로기준법에 대나 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모든 것들이 근로자 수로 지금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의 가장 안정적인 부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와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을 함께 봐야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 상시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고 매출액이나 자산을 보조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판단해 본다면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매출액 기준, 단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실효성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정부가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뭐 새출발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안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장에서는 가계대출까지는 포함해야지만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의 업은 사업자이면서 가장이면서 근로자이면서 종사자입니다. 사업자입니다. 이런 걸 다 파악한다면 당연히 가계대출을 포함하면 대안대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 비용 같은 경우도 이 금리에 따른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양한 그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면서 정책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정책이 현장에서 내려오고 그것이 결국에는 실효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한다면 뭐 디지털 전환, 판로 개척, 그다음에 물가 따른 고물가에 따른 원부자재 부담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세심하게 현장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반영해 주어야 실효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부평구가 캠프마켓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는 부평 미군기지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지역의 의견을 인천시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과 캠프마켓 조병창 건물 존치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특히 협의회 위원들은 캠프마켓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신도시 용적률 상향, 사업성 검토, 안전진단 관련 내용 등을 토론하는 한편 재정비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참여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협치위원회 위원은 실제 부천 중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구성됐는데요. 부천시는 내년 1월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간담회 등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